안녕하세요. 동행부동산 대표 이지욱입니다. 지난번에 그 지상권에 이어서 법정지상권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법정지상권이라는 메인 주제를 위해서 이전에 지상권의 개념 및 이해부터 살펴보았고요. 경매에서 위험한 법정지상권 물건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위험과 수익은 비례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건물 또는 토지만 매각 대상인 경매에는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 무시무시한 지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법정지상권 많이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 제도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지상 건물이 모두 같은 소유자일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부속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경매나 매매 또는 기타 법률 관계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건물로 인해서 토지 사용 권한을 침해받게 되고, 건물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사용 권한이 없는 건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법정지상권의 유무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뉘어지게 되는데, 법정지상권의 인정 이유로는 건물의 철거 방지라는 공익적 요청에 찾는 것이 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건물의 철거 방지라는 공익적 이유만을 고려하면 법정지상권의 범위가 한없이 넓어질 수 있어 그 범위를 한정짓기 위한 단서로 저당권자의 담보 가치를 침해하면서까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두 번째 민법 제305조의 법정지상권, 세 번째 가등기담보법 제10조의 법정지상권, 네 번째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법정지상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어려운 법정지상권이 다섯 종류나 되는데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1번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그리고 5번의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 두 가지 위주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모두 만족되어야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저당권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로 토지 혹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위에 4가지 요건이 만족되어야지만 법정지상권 성립됩니다. 위에 이 4가지 요건 중에 하나로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을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이것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X라는 사람이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저당권 설정 당시니까 이전도 포함입니다.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동일할 것. 저당권 설정 이전에 토지와 건물이 갑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당권 설정이 됐고요. 네 번째, 경매로 인해서 X라는 사람에게 토지가 낙찰됐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 낙찰자는 법정지상권으로 인해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토지를 낙찰받은 X는 그러면 30년간 지료밖에 받아먹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게 될 경우에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갑의 토지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을에게 건물에 대한 것만 소유권 이전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더해 건물 철거 등에 대한 특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갑은 토지 소유자고 을은 건물 소유자로 나뉘어지게 됐는데, 위의 순서에서 중요한 점은 매매 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리 하는데, 이에 따른 건물 철거 등의 특약이 없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을에게 이제 매매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 토지 부분, 토지만 이제 매매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 철거 특약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똑같이 성립됩니다. 갑은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고 을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또 다른 법정지상권 성립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을은 토지 위에 저당권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Y라는 사람이 낙찰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건물이 있죠.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같을 것. 같죠. 세 번째, 저당권이 설정될 것.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네 번째,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라질 것. 따라서 법정지상권 성립됩니다. 두 번째,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없습니다. 나대지입니다.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나대지라고 하고, 을이 마찬가지로 저당권을 토지에 설정했습니다. 이후에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됐는데 Y가 낙찰받았습니다. 이때는 법정지상권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건물이 없죠. 그럼 첫 번째 요건부터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여지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의 토지를 나대지입니다. 을이 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이후에 갑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갑이 돈을 못 갚게 되자 을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을이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일괄로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X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게 돼서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일단 땅 가치는 건물이 있는 건부지보다는 건물이 없는 나대지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을은 나대지의 땅을 저당을 잡았는데 갑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본인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진행하게 됐고 X라는 사람이 토지 건물의 모든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나대지에 저당을 걸었기 때문에 저당권이라는 건 다른 후순위 권리보다는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아니고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 자기 채권액에 대한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갑의 토지에 똑같이 나대지입니다. 을이 토지에 저당권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A라는 사람에게 지상권 설정을 해주게 되고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을은 일괄경매 신청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이 갑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동일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경매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게 돼서 Y라는 사람에게 낙찰되게 되면 토지죠. 그럴 경우에는 저당권 밑에 지상권이 설정됐으니까 말소기준 권리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Y는 A에게 건물 철거 대상이니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일괄 경매까지 짬뽕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및 그리고 예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